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12월 9일 목요일. 오늘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 3개의 회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오닉 IPS, 유진테크 이 세 종목들이 전공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건지 한번 같이 신중하게 한번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며칠 조정을 받는데요. 과연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은 크게 이제 인기가 없었던 종목이죠. 반대로 오니가 에피스나 유진테크는 우리 입에 많이 회자가 됐던 종목인데, 그런데 이 두 종목보다는 앞에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먼저 시장에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전공정 장비들을 한번 보고 향후 전망을 같이 나눠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한꺼풀씩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결론부터 봅시다. 2022년 전방 메모리 업체들의 보수적인 카펙스 대응이 예상된다. 메모리 업체들은 2022년 크게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P와 Q 싸움에서 P가 빠지면서 이제 Q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에서 Q를 줄여야만 이제 전체적으로 P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이 가격 조정을 위해서라도 죄송합니다. 크게 이제 물량을 늘릴 것 같지는 않다. 보수적인 카펙스 대응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동사의 2022년의 실적을 보면 사상 최대 매출 경신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러냐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첫째는 중화권 업체들의 투자 확대 기조는 변함이 없다. 두 번째, 21년 수주 증가 흐름도 2022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화권 업체들이 그렇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따라서 보안 투자 확대가 수혜가 전망이 된다. 마켓 시어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은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비용을 줄이면서 공장을 풀가동시키면서 같으면 시간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그러한 기술로 발전하는 거죠.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보안 투자들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외 분야 태양광 매출 및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에 동사가 태양광에서 좋은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 거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비용을 엄청 세이브를 하면서 태양광 증착 장비,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좋은 센세이션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타 장비사 대비 차별화된 실적 흐름이 기대된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을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면서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동사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끝난 동사의 주가 추이는 19,000원에 끝났습니다. 2950원까지 2만원을 뚫고 가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데요. 어제만 해도 우리는 이제 미국 반도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시장이 추가로 탁 치고 날 거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익 실현이 물량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했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 소재업종들이 과연 연속성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이 제일 두려웠던 건데, 일단은 어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만 원대부터 아주 45도 거의 90도로 세우면서 시세를 뿜다가 조정이 살짝 온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한번 봅시다.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 5일간 매도로 나섰죠. 이 보십시오. 한 달 내내 주석 엔지니어링을 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죠. 여기에 외국인들까지도 거의 한 달 내내 주석 엔지니어링을 샀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산 것에 비해서 주가는 딱 만 원에서 2만 원을 딱 100% 올랐는데, 이제는 딱 2만 원을 치니까 네, 이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고 먹는 것을 스릴하는 그러한 각이다. 그러한 수급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향후 전망이죠.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쉬었다 살 것인가, 아니면 수익률을 뱉어내버리고 이렇게 헤드앤숄더 형태로 나와버릴 것인가, 이 두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내일 모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서프라이 체인의 위치가 여기죠. 그렇죠? 네. 증착이라는 그러한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화학적인 방법, 뭐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방법, 원자를 가지고 원자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증착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ALD, 원자 증착 방법을 사용하는 회사가 3개가 있죠.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증착 장비를 만든 회사, 이 세 회사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원익 IPS는 ALD라는 장비도 만들어내고 PCV라는 회사도 만들어내죠. 그렇죠? 주성도 마찬가지고 유진테크는 LPCVD를 주로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증착 장비를 만들면은 LPCVD부터 해서 PCVD, ALD 장착한 3개를 주로 다 하는데 ALD가 가장 요즘 선진화된 그런 증착 장비라 볼 수 있죠. 거기는 유진테크, 원익 IPS, 주성엔지니어링 세 회사가 장비를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 잘 확인해 두시고 이제 증착 장비 쪽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장비주들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소재나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구체라든지 SI라든지 코치라든지 세라믹, 히터, ESC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기업체들도 그 다음에 보면서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는 것들이 좋은 어떤 그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종목들을 공부하는 것들이 훨씬 머리에도 잘 남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대응을 위해 세계 최초의 신개념 플라즈마 기술인 LSP 기술을 개발한 그런 회사죠. 동사의 증착 장비에 적용해서 양산 중이다. LSP 기술이다. 로컬 스페이스 플라즈마 기술인데 이렇게 큰 챔버 안에서 공간을 나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제품이 다르고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가 다른 거죠. 원래는 한 챔버 안에서 하나의 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증착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안에서 이 챔버 안을 나눠 가지고 공간을 나눴다는 거죠. 그렇죠. 로컬 스페이스를 디바이드 했다는 거죠.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한 챔버 안에서 두 개의 가스를 증착시키는 그러한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걸 적용시켰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분기 연결 기준 전체 매출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의 경우 ALD 장비를 주력으로 고객사를 다변하고 있다. 약 80%가 반도체 증착 장비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한 10%에서 5% 정도가 디스플레이 쪽에 나오고 5%가 이제 태양광 쪽에서 나오는 거죠. 기존 CVD의 단점을 보완한 당사의 ALD 기술은 원자 증착 장비 기술은 단차 피복 비율. 단차 피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웨이프 표면이 이렇게 깔끌깔끌한 그런 비율이죠. 단차 피복 비율 및 방막의 응력 조절을 통하여 고순도 막지를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어 향후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렇습니다. 동사는 한 챔버 안에 두 개의 가스를 가지고 증착시키는 기술, LSP 기술과 다음에 ALD 기술을 이용해서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단차 피복 비율, 이렇게 울퉁불퉁한 비율을 없애고 방막에 응력을 해서 딱 달라붙게 하면서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그러한 막을 형성하는, 방막을 형성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제품의 매출액 비중을 볼까요? 반도체 장비에서 다양한 걸 이야기하는데 LCD CV, HDD CV, 이 LCD CV가 제가 말한 그러한 기죠. 스페이스 디바이디드 CVD인데 공간을 분할해서 장착 장비로 공간을 분할해 가지고 각기 다른 반응가스를 주입해서 생산성을 2배에서 5배까지 올리는 그러한 증착 장비를 만들었다는 거죠.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는 약 5% 정도, 그 다음에 태양전지 관련 장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전지가 이 증착장비 회사에서는 꼭 끼는데 태양전지를 만드는 기술도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증착하는 기술과 거의 비슷해요. 더 난이도는 낮고 더 뭐 고퀄리티가 필요 없기 때문에 태양광 증착장비를 많이 또 생산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돈을 많이 까먹고 큰 이득이 나지 않은데 최근에 이러한 기술들을 올리면서 효율을 높이는 거죠. 기존에 사용됐던 증착 장비보다도 훨씬 더 높은 효율을 올리면서 이제 매력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기술력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로셀 이렇게 세 부분으로 회사가 매출액이 발생하죠. 그런데 반도체가 전체 매출액 3,319억 중에서 2,700억이 나와서 약 80%가 반도체에서 나타납니다. 반도체 증착을 시키는 장비를 동사의 매출액의 80%를 나타내고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뭐 한 9%, 7%, 나머지 1%가 솔로셀인데 이 부분이 좋아졌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큰 매출액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거의 없죠. 그리고 반도체 기술에서 모든 게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착 공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후공정에 있다가 바로 쭉 앞으로 당겨와서 증착 공정을 공부하는데 영어로 디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온판 위에 그렇죠? 예, 방막을 입혀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과정이 바로 증착 공정이다. 웨이퍼 위에 동그란 웨이퍼 위에 여기에 얇은 막을 이렇게 산화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가 통할 수 있게 가는 특징인 게 여기에 계속 뭔가 물질을 쌓고 또 그 위에 또 층을 더 쌓고 또 만들면 또 층을 더 쌓고 이렇게 계속 단수를 올리는 거예요. 90 몇 단까지 쌓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에 이 반도체 웨이퍼에 어떤 산화를 시켜서 막을 형성하고 그 막의 전기적 특성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증착 공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알아봅시다. 모래에서 축출한 실리콘 반도체 직접 회로의 원재료가 되기 위해 1년의 정제각을 걸쳐 실리콘 기둥 인곳을 만들죠. 실리콘 둥그런 우리 가래떡과 같은 이러한 것을 실리콘 인곳인데 이것을 자르죠. 이렇게 자르죠. 실리콘 기둥 인곳을 균일한 두께로 절단 후 연마 과정 표면을 잘 갈아놓은 다음에 거의 그럼 이제 웨이퍼가 거친 웨이퍼가 된 거죠. 그 웨이퍼 위에 전기 이건 순수하게 전기가 통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반도체의 성질을 각도로 웨이퍼 표면에 여러 가지 물질을 형성시킨 후 여기다 설계된 회로를 모양대로 깎고 다시 물질을 입히고 또 깎아내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172단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과정이 증착 공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공정의 기초 단계인 산화 공정, 그러니까 표면을 실리콘 표면을 산화시켜야 즉 우리가 철 같은 것을 밖에다 내놓으면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부스러기가 된 녹이 슬지 않습니까? 이걸 산화 과정이라는데 그렇게 해야 전기가 통하는 거죠. 네. 웨이퍼에 여러 가지 물질 얇은 막을 증착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고온 800도에서 1200도에서 산소나 수증기를 웨이퍼 표면에 뿌려 얇고 균일한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실리콘 산화막 SiO2를 여기다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을 증착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성되는 이 산화막은 공정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나 화학물질로 생성되는 불순물로부터 실리콘 표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불순물도 실리콘 표면에 침투하게 되면 비저항 혹은 전도율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직접 회로의 전기적 특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불순물 침투로부터 실리콘 표면을 보호하는 산화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표면에 이렇게 산화막을 증착시켜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라든지 방해되는 요소를 이렇게 막아내는 그러한 막을 산화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실리콘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 이것을 계속 172단까지 쌓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방막을 형성한다. 그렇죠? 실리콘 표면에 방막을 형성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방막의 개념이 대체 뭘까? 사람의 손톱보다 작고 얇은 반도체 칩 내부는 여러 층의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원판 웨이퍼 위에 여러 종류의 방막을 입히고 여러 종류라는 표현이 나오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그 과정을 반복해서 처리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 원판 웨이퍼와 LCD 유리 기판에 오나는 분자 또는 원자 단위 물질을 입혀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증착 과정이라고 합니다. 증착 공정은 방막을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입혔느냐가 반도체와 LCD 품질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착 과정을 통해 형성된 방막은 크게 회로들 간의 전기적 신호를 연결해주는 금속막층과 내부 연결층을 전기적으로 분리하거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시키는 절역막층으로 구별된다. 두 개 층으로 되는 거죠. 절역막과 증착을 가진 금속막층 두 개로 이 두 막들은 단순한 기계 가공으로 생성이 불가능한 화학적인 어떤 열과 화학적인 가스 등을 통해서 처리해주는 굉장히 복잡한 고난도 과정입니다. 이렇게 챔버라는 큰 이런 방 안에서 여기에 밀봉을 시켜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 가스를 넣고 웨이퍼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증착을 시키는 그 과정이 생성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웨이퍼, 즉 반도체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착하는 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이 챔버 안에서 웨이퍼를 넣고 이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산화막은 이온 주입법으로 주입된 불순물이 웨이퍼 표면에 도달한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웨이퍼 위에 그려진 각 대선이 합선이 되지 않도록 구분해주는 절역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역할이 두 개죠. 그렇다면 이렇게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산화막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웨이퍼는 대기 중 화학물질 내에 산소에 노출되면 산화막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는 철엽 Fe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녹이 쓰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보통 산화막 형성에는 열산화, 전기화학적 양극처리, 플라즈마 보강, 화학 기상증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 산화막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떠한 산화막을 만든 방법들이 뭐가 있으며 그것을 만드는 그 장비를 누구가 만들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구별해내고 분리해내서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도체 이제 전체 과정을 100으로 나눴을 때 전공정이 약 77%, 전공정은 이제 반도체 회로에 이렇게 설계도를 쌓아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웨이퍼 위에다가 설계도를 조그맣게 그려낸 것을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하고 이 그려진 칩을 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라내서 붙이고 연결하고 깎고 다듬고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고 이것을 후공정이라 하는데 이 전공정의 13%가 바로 증착 공정이라는 거죠. 화학 증착 공정이 이 13%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CVD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 증착의 약자죠. 화학 증착 앞에 뭘로 증착을 했느냐, 이러한 그 앞에 또 다른 증착 방법의 이름이 붙는 거죠. CVD 공정은 다양한 반응가스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만드는 입자를 웨이퍼 표면에 입혀 절연막과 전도성 방막 등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CVD 장비는 흔히 온도, 압력, 가스 종류 및 웨이퍼 동시 처리량 등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압 화학증착의 APCVD 장비와 저압 화학증착반의 LPCVD, 로우 파워 장비, 이렇게 압력에 따라서 앞에 AP 또는 LP라는 단어가 붙는 거죠. 다음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화학장부는 PCVD라고 그러죠. 이 플라즈마인데, 근데 우리가 이 플라즈마라는 상태가 대체 뭡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서 공부는 많이 하지만 대체 이게 뭐냐면 플라즈마는 기체가 초고온 상태로 가열을 하면 전자와 양전자를 가진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플라즈마라는 것은 기체의 초고온 상태로 가열을 하면 이 기체가 전자와 양전자를 가진 이온, 이렇게 분리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플라즈마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증착을 하는 방법을 PCVD라고 그러는 거죠.
다음에 유기금속을 이용한 화학 증착을 MOCVD라고 하고, 그리고 온료가스 성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착하는 방법을 나누는 게 온도, 압력, 가스의 종류, 웨이프의 동시 처리랑 여러 가지 방법들로 증착 장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 회사가 필요한 어떤 특성에 따라서 증착 장비를 요청을 하면 만들어주고 그것이 매출로 잡히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비가 있는 이유는 반도체 제조사 및 각 제품별로 회로 설계 및 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필요로 하는 막질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맞춤형 증착 장비를 개발해야 하는 공정성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에 따라서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오니가이패스, 테스 등 국내 장비 업체들은 PCVD, LPCVD, MOCVD 등 각자의 고유 영역을 확보하여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증착 장비 시장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피카소보다 그림보다 아름다운 이 서프라이 체인, 반도체 서프라이 8대 공정 서프라이 체인 중에서 증착 장비를 다시 한번 보면 화학 방법, CVD는 전부 다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는데 그 앞에 LP, 낮은 압력을 이용해서 증착을 하는 거냐,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증착을 하는 거냐, 원자의 특징을 이용해서 증착을 하는 거냐,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눈 거죠. 나머지 장비들은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금 거의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우 파워 CVD는 유진테크,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증착하는 원이가이프에서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이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원자 증착 장비는 원이가이프에서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이 세 회사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증착 장비 방법 중에서 최근에 ALD 증착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나노 반도체 시대 선두주자가 ALD 공법이 대세라는 거죠. 지금이 가장 선진화된 증착 장비가 ALD 공법을 이용해서 만든 증착 장비인데 CVD 공정에서 진화된 기술은 원자 증착,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 공정은 말 그대로 원자 두께의 극도로 얇은 막을 생성해 나노미터 크기로 회로 선폭 공정을 가능케 하는 과정이다. 즉 회로 선폭을 증착을 해서 만들어야 될 때는 이렇게 아주 정밀한, 왜냐면 선폭이 나노를 아주 가늘고 좁기 때문에 원자를 이용해서 한 층씩 한 층씩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서 증착하는 방법,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바로 ALD 증착 기계라는 거죠. 머리카락의 수백만 분의 1 크기의 반도체 회로 구조가 전기적 성격을 갖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방막이 더욱 얇아지고 균일하게 형성되는 고난이 기술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렇죠? 현재 ALD 장비가 이러한 나노미터 공정을 구현케 하는 증착 장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싸움이 이제 3나노까지 오는 거죠. 1나노까지 오기도 하는데 따라서 증착 장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ALD 증착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ALD 장비는 기존 미크론미터 100만 분의 1미터 공정에 적용되는 CVD 장비들이 요철 모양의 바닥 모양이 나타나는 울퉁불퉁한 전자현미경을 보면 아주 세밀하지만 이렇게 U자 모양, 요철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바닥 모양 또 옆면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울퉁불퉁하고 거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자 새롭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방법이 원자 증착 방법이라는 거죠. 나노미터 공정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90나노 이하 공정이 필수적으로 채택돼야 함에 따라 그 수요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ALD 장비 시장에서는 한국의 주성 엔지니어링, IPS 등 국내 기업들이 투각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이 발달되니까 이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죠. 사실 뭐 글로벌 기업 몇 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좀 마이크론, 키녹시아, 그 다음에 한국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좀 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좀 있고요. 이는 해외 업체보다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장비 업체들의 노력과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반도체 소자 기업들이
ALD 공정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 피로가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높은 고퀄리티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2022년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죠.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가 개발한 태양광 증착 장비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 전환 효율을 내는 태양 전지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해당 장비가 국내에 보급되면 태양광 에너지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가성비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성 엔지니어는 지난해 9월 초 자사 태양전지 생산 장비로 만든 단결정 태양전지 HJT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시험 평가를 의뢰한 결과 발전 전환 효율이 24.4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4.45%. 주성 엔지니어링이 2004년부터 태양전지 생산 장비를 개발한 뒤에 꾸준히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개선판을 개발하고 있다. 업그레이드한 개선판을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번 실험에 사용한 생산 장비 양산을 통해 수출 등 다각도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은 본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태양광이 급부상하여서 2022년에 매출액이 4,549억까지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4자릿수 1,241억까지 아주 급속히 증가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 부문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이 전부 성장 모멘텀이 풍부한 거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태양광이 좋을 거다. 두 번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도 좋을 거다. 고객사하고 매출처가 다각화가 기대되는 거죠. SK 하이닉스와 중화권 고객사양 수주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동사는 주로 SK 하이닉스에 많이 증착을 하는 장비를 많이 납품한 삼성전자보다는 그다음에 중화권 고객으로 사양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 의지와 함께 주요 매출처로 중국이 작용할 전망이다. 시분할 컨트롤 방식의 신규 장비 TSD는 국내의 고객사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정교함과 생산성 모든 갖춘 장비로 메모리의 비메모리용으로도 적합하다. 이 방법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증착 장비로도 손색이 없고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2022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주요 비메모리 업체와 매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TSD, 시분할 컨트롤 방식의 신규 장비라는 거죠. 그렇죠? 동사의 영업이익 및 추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매출액 3,319억. 그렇죠? 2022년은 4,549억. 그 다음에 쭉 내려와 영업이익이 올해 786억, 세 자릿수인데 내년에는 1241억, 네 자릿수로 크게 증가하죠. OP 마진이 27.3%나 되는 거죠. 그렇죠? YOY로 57.8%나 성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성엔진이 그동안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다음에 LCD는 LG 디스플레이 이렇게만 이제 납품하고 삼성을 못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삼성이 안 뚫리니까 중화권으로 뚫었는데 중화권 쪽에서 실적이 괜찮고 여기에 태양광 전지 쪽에서도 획기적인 증착 장비를 개발해서 열 효율을 전환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가수성이 높은 장비로 이제 레퓨테이션을 얻으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 태양광 이 세 가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 아주 좋을 거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자, 그러면 가장 큰 핵심은 현재 이렇게 조정을 받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2만 원 되니까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10,000원대 샀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갈 때 핵심은 이 반도체 전공용 전체가 함께 이제는 함께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혼자 먼저 치고 올라왔는데 이제 두 번째 상승이 일어난다면 반도체 업황 전체가 올라가야 되고 그중에 전공용 3개 있죠? 원익 IPS, 동사, 그 다음에 유진테크 이 세 개가 함께 갈 때 동사가 올라갈 거다. 시간의 문제이지 한 번 더 상승은 남아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증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증착 공정.
얼마나 중요한지 이 증착공정이 굉장히 증착공정의 개념은 뭐고 또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첫 번째 기업으로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봤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원익 IPS하고 유진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유튜브도 보면서 서로 섞어보면서 제가 놓친 부분 그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래서 반도체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좀 더 쉬운 마음으로 편하게 반도체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늙지 않는 방법이 딱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반도체하고 지압바이오 공부하면 늙지 않습니다. 생각도 젊어지고 진짜 늙지 않아요. 이 반도체하고 지압바이오는 시대의 정신인데 시대의 가장 빠른 기술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